아무나 내려버렸습니다. 자, 우리 종민이 위하여 사랑합니다. 형, 형.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근데 약간 걔, 그지? 왠지 어울린다, 두바이가. 뭔가 사우디의 그 약간 두건을 이렇게 딱 두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 어울리긴 해요. 자, 뭐, 그게 왜 지웠죠? 지우면 안 되는 건데, 지워버렸네? 자, 어쨌든, 요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아마 했을 거야. 근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요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안 주는 거죠. 얘를 이제 구하는데, 뭐를 이용해서 구하느냐? 이항분포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 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항분포에서는 어떤 독립시행의 횟수와 확률이 있고요. 요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뭘 구할 수가 있냐? 평균하고 표준 편차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 얘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준다 이거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는 얘 평균이 NP고요. 여기는 NPQ구나 라는 걸 구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단순하죠?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잖아요. 맞습니까? 이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횟수죠, 횟수. 그죠? 즉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죠? 그죠? 근데 얘를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기 위해선 실제로 이 n의 횟수 자체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커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커졌을 때에는 이 값이 확률 밀도 함수처럼 쓰여진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고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근데 뭐 사실 근데 뭐 우리가 크다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하죠. 선생님 같이 배포가 큰 사람 입장에서만 한 1억 정도 있어야 좀 커 보이는데, 규현이 같이 그지는 한 10,000원만 돼도, 어이구,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준점으로 잡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충분히 크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근사적으로 여기에 확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놓고 그냥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내용이 이렇게 쭉 길지만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요, 별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항분포가 있는데 쟤를 보고서 이해는 해야지. 600번 시행했고 어떤 확률이 5분의 2가 나왔구나. 뭔진 몰라. 뭔진 몰라. 뭔진 몰라. 600번 했는데 5분의 2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때 우린 얘를 가지고 뭘 뽑을 수가 있다? 뭘 뽑는다? 평균을 뽑고. 그리고 뭘 쓴다? 이거 내가 계산이 안 돼. 맞냐? 240은? 맞아? 맞겠지 뭐. 곱하기 5분의 3. 이거 얼마야? 10분의 6이니까 6, 24 곱하기 144 나오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12의 제곱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데 그냥 제일 사실 간단한 방법은 그냥 분산으로 써주는 게 제일 편해요. 뭐 이거 자꾸 뭐 표준편차 제곱이고 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표준편차 자체가 12다. 이 정도는 알 거니까 자,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X변수가 충분히 많은 600번의 시행에 의해서 204번에서 264번 나올 확률은 정규 분포에 근사할 거니까 얘를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죠?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264도 마찬가지로 240을 빼주고 12로 나눠주면 2가 나오겠죠? 지금 어떤 시행을 했냐면 내가 바꾸고 싶은 어떤 숫자들을요, 그죠?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바뀌는 숫자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으로 바뀔 건데 변수가 x였다면 표준화를 거쳤기 때문에 z 변수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요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자, 뭐 이미 문제를 열심히 풀어본 친구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그려지겠지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z가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있고 2가 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의 요 확률은 0에서부터 3까지의 확률과 같기 때문에 0.4987 이렇게 되는 거고요.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77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요 두 개 더하면 얼마야? 0.96759 이렇게 나오네. 9759 됐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2보다 작을 확률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이거는 똑같으니까 그냥 빨리 한번 해볼게요. 25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240에서 12로 나누니까 뭘로 바뀌어요? Z가 1보다 작을 확률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0이고 1이 여기 있고 1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요거에다가 0.5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이 얼마예요? 0.3413이고요. 0.5니까 0. 얼마? 8413이 나오는 겁니다. 8413. 괜찮죠? 쉽지? 쉽잖아. 어려워? 뭐 이거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 근데 책이 지금. 자, 계속 볼게요. 지금 뭐 저렇게 그 이항분포라고 그냥 딱 해놓고 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어떤 여지가 있냐면 확률과 약간 결합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확률과 결합되는 느낌이.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겠지. 그래서 문제가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냥 대놓고 평균하고 표현 편차를 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주는 게 두 가지의 문제의 결합 효과가 있잖아요. 어쨌든 니네가 이항분포를 줬을 때 평균과 표현 편차를 구할 수 있느냐? 굉장히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몰라서 틀린 애들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이항분포 문제가 정규분포상에서는 항상 나옵니다. 항상. 많이 나오는 편이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봅시다. 약을 투여해요. 치유될 확률은 0.6이에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확률 왜 이렇게 떨어지냐? 뒤지나? 40%면 진짜 굉장한 거 아닌가? 코로나가 지금 치명률이 어떻게 되죠? 알아요? 몰라요? 와, 진짜 관심도 없구나. 야, 근데 우리 그 다음 주에 만날 때에는 마스크가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요. 우린 벗을까 벗지 말까? 풀렸어요, 제가. 30일날 풀려요. 30일날. 30일날 풀리는데 학원은 아니 근데 뭐 학교가 이제 푸니까 학교 때문에 푸는 것도 좀 있어요. 애들 때문에. 근데 좀 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지금 자신이 없는 애들. 종민이 같은 애들 쓰자고 할 것 같겠는데. 맞춰서 다 걔는 벗어도 돼요. 종민이 복면 이렇게 두르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 괜찮아. 아니, 근데 하여간 어떻게 할까? 아니 니네 쓰자고 하면 나는 쓸 거야. 너네 벗으면 나도 벗으려고. 없는데. 네, 써야 돼요. 아니 근데 뭐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또 안 걸린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안 걸린 친구가 있잖아요. 일단 혜빈이가 가장 최근이니까 제일 안전한 친구고. 너 안 걸렸었니? 혜인이도 걸렸었어? 안 걸려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 걸리는 거 있어요. 진짜. 얘가 아마 첫 봤다였고 그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넌 언제 걸렸어? 좀 됐어? 위험하고 저 노래방 커플 이거 너 언제야? 오래됐어? 그래? 우린 다 걸렸네. 종민이는 백발백중 걸렸어. 걔는 걸렸어요. 그치, 걔는 백발백중 걸렸어.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애들은 백발백중 걸려요. 우리는 뭐 괜찮네. 조시우가 시한법 별로. 안 걸렸었어, 걔. 안 걸린 사람 찾기가 더 힘들고. 정말?
자, 150에 0.6. 됐죠?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얼마예요? 90인가? 아닌데? 맞나? 90 맞아요. 그 다음에 분산은 90 곱하기 10분의 4니까 36이죠? 자, 이게 요것도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요 자리는요, 제곱수가 거의 99%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100%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또라이가 아닐까봐, 아닌 거 나올까봐 내가 100%까지는 말을 못하겠는데, 이거 거의 99% 제곱수예요. 알죠? 왜냐면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데, 표준 편차 값이 루트 값이 나오게끔 해서 계산을 하면 그 정규분포 선상에 있는 값을 대응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바꾸고자 하는 숫자 자체가 루트 값이 아닌 다음에는 요거 이제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 그럼 방금 전에 암산을 때렸잖아. 암산을 때렸는데 했더니 미나니가 여기에 35래. 그러면 35네? 그러면 표준 편차가 루트 35지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곱수가 나와야 하지 제곱수가 아닌 게 나오면 이상한 거라고. 알겠죠? 거의 이거는 100발 100중이야. 그러면 바꿔. 자,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시오. 요거예요. 맞죠? 그러면 99라는 거를 평균으로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면 6분의 9니까 2분의 3이고 1.5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바뀌는데 뭘로 바뀐다? 1.5보다 클 확률로 바뀐다고 이렇게. 맞죠? 또 그림을 그려요. 아우 지겨워요. 괜찮아. 지겨워도 계속 그려줘. 알겠지? 그래야 혼자 풀 때 안 헷갈려. 1.5를 찍고 여기 넓이를 구하시오. 요거죠? 그래서 여기 넓이가 0.4332라고 적혀 있군요. 그리고 여기의 넓이는 반쪽의 넓이는 항상 0.5로 일치하니까 자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0.06 0.0698 678 아니지 668 0.668이네. 야 이게 참 이게 사람의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한 명이 딱 빠지니까 굉장히 똑똑해 보여 니네가. 뭔가 쌍두마차가 끄는 거랑 한 명이 단독으로 몰고 가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진짜로 막 여기서 터졌다가 저기서 터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얘네 왜 이러지? 얘도 모르는데 쟤도 모르고 이 반의 전체 모르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 명만 그냥 좀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닥치고 있잖아 또.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르네요. 느낌이 그래. 그치? 자, 이제 통계적 추정을 할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미치겠네. 이게 통계적 추정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오늘 끝날 건데. 사실은 이게 한 15년 전에 통계적 추정 부분이 수능 10년 역사상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15년 전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애들을 가르칠 때 통계적 추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내 손을 잘라라. 그치? 나왔다. 얘기를 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 이 통계적 추정 문제가 하나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봐라. 수능에서 안 나오려고 여기서 나오지 않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수능에서 통계적 추정 문제가 덜커덕 나와버렸죠. 그래서 애들이 야 그거 말고 내가 맞춘 게 되게 많았거든. 이건 좀 틀릴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사람이? 그때 막 전화가 와요. 내놔라. 너 어딨냐? 그래서 내가 도망다니면 너무 힘들었어 진짜. 싫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내신에서는 너무 중요한 게 맞아요. 내신에서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도 없고 항상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로 내가 15년 전 얘기했죠. 그 이후로 매년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는 통계적 추정 문제가 항상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개꿀이에요 이거. 너무 쉬워서 개꿀이야.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제 수능 문제 막 보여주면서 했더니 시우가 그 뒤에서 저 쉽네 했던 게 여기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풀어보지도 않아도 쉽다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로 이제 이 통계의 문제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풀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뭣도 모르고 문제를 풀면 되게 잘 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가운데 지점을 잡고 어느 정도의 개념은 이해하되 에라 모르겠다라고 문제를 풀면 더 잘 풀린다는 생각을 이해하고 풀어주세요.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여기는 조금 이상해집니다. 자, 일단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약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액형의 비율을 불러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뭐야 규현이한테 시켰단 말이야. 그럼 규현이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다녀. 뒤질 때까지 다 조사할 수가 없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할 때는 조사 자체를 전체 단위를 조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전수조사. 이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들끼리 우리들 중에 남자친구 있는 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 손들어봐 뭐 이런 거 하는 건 다 전수조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죠? 근데 우리 인원에선 그렇지만 이 단위가 전국구로 간다든지 그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전수조사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시행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죠. 표본조사. 자, 뭐 들어는 봤죠. 표본 처음 들어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자료의 대상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 대상,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전체 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집단. 이해 가십니까? 모집단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특정의 혈액형을 조사해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떤 특정을 뽑아 이거를 추출한다고 하는 거죠. 추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것만 조사할 거야. 이거를 이제 표본 집단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모집단에서 추출한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추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모집단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그래서 모집단의 추출과 추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알겠죠? 뭐 그냥 어렵진 않지? 어렵진 않습니다. 뭐 얘기 자체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용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방금 전에 해봤는데,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를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추출하는 과정이 있어요. 일단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규현이 보고 우리나라 사람 혈액형을 조사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규현이가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 수 없어.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표본조사를 하기로 했어. 알겠지? 근데 표본조사를 해. 쟤 모르잖아. 친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에 혈액형 이렇게 쳤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나오는데 카페가 하나 딱 나와. 카페의 이름은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래. 그랬더니 여기 혈액형이 있네? 하고서 여기 조사해. 가가지고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막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고 왜 다 A형이네?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A형밖에 없어요.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추출을 할 때에는 임의 추출을 기본으로 합니다. 임의 추출을 기본으로 하고요. 임의 추출.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니야. 야, 이 쌍놈아, 미쳤냐? 라고 나한테 욕을 먹고, 뭐야. 어떡해요? 야, 그럼 네 친구들 막 반에 가서 물어봐! 선생님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규현이가 반에 가. 반에 가가지고, 가다가, 미나리를 만났어.
야, 민원아, 너 혈액형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아, 너 뭐니? O형이야, O형. 민아이가 O형이래. 아, 그래? 그러고서 민아이가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 게 또 만나. 민아나, 넌 혈액형이 뭐니? O형이요? 이래. 그치? 또 학교끼리 또 만나. 또 O형이야?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근데 규현이가 친구가 없어. 그래서 민아이한테만 물어보고 나한테 와서 아, 선생님 이상해요. 아, 요번에 O형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원 추출. 그래서 어떤 추출 과정은 뽑은 애를 또 뽑는 과정을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뽑은 애를 또 뽑지 않아. 그걸 뭐라고 할까?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출할 때는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에는 복원 추출을 할까요? 비복원 추출을 할까요? 복원 추출을 합니다. 복원 추출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친구가 없는 규현이를 예시를 들어서 민환이만 만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가는데 중복해서 됐다 안 됐다를 보는 것보다는 일단 총 수량을 복원해서 추출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시행이 돼야 되니까. 그치? 독립시행이 돼야 되잖아. 근데 한 명이 뽑았을 때 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한테 또 욕을 먹고서 실제로 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O형이 지네 반에 한 30% 정도가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죠? 30%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자. 자, 그러면 O형이 30%야. 그러니까 쟤네 반에 O형이 30%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혈액형은 O형이 몇 프로인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맞죠? 그랬더니 선생님 정확하게 3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쌍욕을 쳐먹겠죠. 내 말이 이해 가죠? 정확하게 3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을 때는요. 표본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이 표본 집단이 약간 왜곡될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까지 어차피 시간이 좀 많으니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논술 문제 중에 실제예요. 실제 논술 문제 중에 어떤 게 추출이 됐냐면 내가 이 얘기하니까 무슨 교과서에도 나왔다고 하더라. 그 미국에서 1960년대인가? 1950년대인가 60년대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1950년대로 하자. 이때 1900년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자, 어쨌든 1950년대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대요.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냐면 어떤 되게 전국적 유명한 자동차 잡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화당이랑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서 누가 당선이 될까요? 라고 했더니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40 몇 프로,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35% 이렇게 나왔대요. 혹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는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어떻게 되죠? 공화당이 뭐예요? 보수, 트럼프, 민주당이 이든이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를 했냐면 그 잡지 구독자에 한해서 전화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죠? 그랬더니 확률 45%, 30 몇 프로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럼 공화당 후보가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실제 투표를 했더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대요.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실제 논술 문제였어요. 그죠? 일단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죠? 뭐가 잘못됐을까? 대표성? 그 왜? 너가 이런 식으로 지금 논술 문제를 썼다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준비 안 했어요. 선생님 이런 거 종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원래. 종이 논술 준비해야 있어요. 알았어. 웬 거 같아? 모르겠어? 민호 웬 거 같아? 뭔데? 전화 받은 사람들 다 고위층이고.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그 잡지가 자동차 잡지잖아요. 자동차 잡지. 근데 이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유층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전화 조사를 했잖아요. 이 당시에 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부자였던 거예요. 요게 있고, 우리 민호는 그러면, 그죠? 논술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 학교의 이름은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진짜 실제 이화여도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좀 되게 옛날 문제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치 이대 남자가 이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응? 발레하면 간다고? 아니 그거보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간 다음에 교환학생으로 오면 돼요. 진짜로 미국 대학교를 간 다음에 교환학생 한국으로 오는데 이화여자대학교로 교환학생 가는 거죠. 남자가 그랬었어요? 있죠. 교환학생은 뭐 했는데 나만 남자라고 약간 아니 거기 이제 그 유학생들이 있죠. 중국인 애들 엄청 많아요. 나 이대 그 친구가 이대 다녀가지고 잘 놀러 갔었거든요. 뭐 술 먹고 거기 등도 몇 개 깨보고 잠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사실 하여간 네? 다문화 가정이 많은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 근데 니 몰라서 그러는데 그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여성이 이대를 다닌다라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여학생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남자를 벌레 보듯이 했어요. 거의 나 이제 앞에서 이제 벌레가 된 건데 벌레랑 어떻게 다문화가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뭐 또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이것도 다 이제 개인적 경험에 의한 얘기지 전체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죠? 표본 알겠죠? 표본 느낌 오지? 나의 표본인 거잖아. 전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일단 30%에 대해서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30% 표본을 가지고서 이쪽으로 이렇게 뽑아 나갈 때 추정을 할 때에는 이 30% 값에다가 일정 값만큼을 조정값을 들어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차라고 해요. 오차. 알겠죠? 그 뒤에 부분. 그래서 보통은 30에다가 5만큼,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럼 25%에서요? 35%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표본을 통한 모집단의 추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부터 요 내용을 조금 할 건데, 먼저 추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지금 아까 전에 이 지역에서만 뽑게 되면 표본 집단에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어떤 값을 추출할 때 이 추출하는 거의 개수를 n개만큼 추출했다고 가정을 하면 맞죠? 이 뽑은 표본 집단의 표본의 개수가 n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표본의 평균을 보통 X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모집단 X에 대한 표본을 뽑았어요. 그죠? 그럼 표본 집단의 평균을,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데, X바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X1부터 X2까지 다 N개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면 요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X바하고 모집단의 평균 M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 이 표본을 뽑은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표평편.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하나만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를 더 뽑아. 또 마찬가지로 n개를 뽑는 거죠. 뽑아서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나눠야 되니까 얘는 첫 번째 표본 집단, 두 번째 표본 집단의 평균을 이렇게 구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구해. 이렇게.
세 번째 표본 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죠? 표본에 미친 듯이 N개를 뽑아서, 그죠? 평균을 내자 이거예요. 평균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각각의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냐, 근데?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니까 이 뒤에 쪽을 했어야 되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있어요. 어이구.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파트예요. 여기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거 근데 이제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애들이 조금 헷갈려 합니다. 지금 이게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 M하고 같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어떠한 표본 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얘랑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표본을 여러 개, 표본 평균들을 여러 개 구한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 이것들의 평균. 그래서 그 전문 용어가 뭐라고?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거를 기호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됐습니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면 이게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땐 얘는 분명히 얘랑 다른데 N개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실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많이 하냐면 여론조사를 서울에서 뽑고 경기도에서 뽑고 뭐 경기도에서 뽑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다 뽑아서.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야 모집단하고 일치한다고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 가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구하는데 요거의 이름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얘네들의 분산이 아닙니다. 이 값들의 분산이 아니에요. 그죠? 뭐의 분산이에요? 이 표본 집단들,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퍼져 있을까? 이렇게. 표본 평균들을 막 구해봐서 이 표본 평균들을 구해봤더니 표본 평균의 평균들이 n분의 vx, 즉 다시 말하자면 모집단의 분산의 n을 나눈 것만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근사적으로 이걸 따른다고 보는 거고, 자, 이걸 왜 하는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에 맨 처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줘요.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있잖니 어떤 임의의 표본을 있잖니 N개를 뽑았다 가정하자. 그지? 그랬더니 그 N개를 뽑은 어떤 표본 평균이 임의의 표본 집단의 표본 평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값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X바를 표준화해야 된단 말이야. 표준화. 맞지? 그럼 표준화를 하려고 써봤어. 내가 바꾸고 싶은 X바를 평균을 빼줄 거라고요. 평균을. 그럼 평균을 뭘 빼줘야 되느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빼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한 거고,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모집단의 평균과 같으니까 얘를 그냥 빼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준 편차를 나눌 건데 여기다가 그냥 만약에 시그마를 적어버리면 이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 하면 뭐냐면
이 X바가 퍼져 있는 정도를 알아야 얘를 표준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니 이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모집단의 표본을 추출하여 평균을 매겨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들은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들은 n분의 vx다. 요것만 외워주면 웬만한 문제가 싹 다 풀려버려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 쪽에 이게 지금 n개를 나눠서 이거 나오는 과정 자체는 교육과정 외예요.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쪽에 좀 나와 있을걸요? 잠깐만. 어디 나와 있을까? 여기 나와 있네요. 요 값이. 이 표본 평균들을 이렇게 구해서 나온 값이 2로 나눠지고 요게 첫 번째 카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뭐 정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쵸? 선생님도 하도 읽은 적이 오래돼서.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앞에 쪽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참고로 선생님이 뒤에 쪽에 얘기했던 이 표본 평균의 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이용해서 정규 분포를 이용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긴 한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나와요. 통계조사에 대해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부터 합시다.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를 하래요. 그러면 건전지를 생산할 때마다 전체를 다 조사해서 수명을 조사해. 그럼 건전지 언제 팔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표본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혈액형 얘기했다시피 못할 것 같긴 한데, 인구 조사를 하는 거는 표본 조사라기보다는 전수 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등록된 거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일의 당도 조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애를 과일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 먹어보면서, 다네,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이 과일의 생산된 부분에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이게 어떨 거라고,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이제 표본 조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그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의 숫자가 5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고, 굉장히 간단하죠. 한 개씩 복원 추출한답니다. 3개의 공을 뽑을 거예요. 그럼 복원 추출했으니까 뽑은 놈을 또 넣는 거죠. 그럼 5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사실 이해 가죠? 5개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그치? 그 다음에 한 개씩 비복원 추출을 하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됐죠? 동시에 3개를 뽑자. 5 컴비네이션 3 됐나요? 별거 없지? 이 밑에 231번 빨리 한번 볼래?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뭐야? 빨리 얘기해봐.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는 전수조사 못해요. 이거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어느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조사를 할 때 전체를 다 못해요. 이거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근데 표본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시청률 보는 거를 전체를 다 물어보고 살 수는 없죠. TV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물어봐서 그 TV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TV 전파 수신기 안에 일정의 그거를 달아놓는 TV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거기 안에서 실제로 걔가 어느 연령대의 고객인데 얘가 뭘 시청하면 그렇게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TV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기억이죠, 기억. 병역 판정 검사인데 예를 들어서 규현이를 딱 검사했더니 규현이가 저 새끼가 4등급이야, 4급이야 이렇게 했더니 민환이도 그러면 옆에 친구니까 4급 해야지 이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전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나오기 힘들어.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의 복원 추출할 때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뭐 이거 너무 쉬워서. 어떻게 돼요? 100까지 아니에요? 100까지? 10 곱하기 10? 됐어요? 간단하죠? 지금 이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복원 추출했잖아요. 복원 추출. 뽑은 걸 또 넣었다라는 뜻이야. 그 용어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필수예제 3번 요런 게 조금 중요하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 4번, 5번이 중요하지 3번은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3번 이런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필수예제 3번 같은 문제들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풀어줄게요. 오늘 아마 추정까지 다 끝날 것 같아요.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